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챕터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남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까지 만든 웹사이트를 웹 호스팅 서버에 올리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그리고 FTP로 웹 호스팅과 연결하는 방법과 플러그인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쉽게 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고요. 특정 플러그인을 통해서 웹사이트의 보안을 높이는 방법과 검색 엔진 최적화하는 방법, 그리고 웹사이트 자체를 최적화시켜서 속도를 높이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워볼게요. 그리고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확인해야 하는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구글 사이트킷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고요. 웹사이트에 광고를 달기 위해서 구글 애드센스를 연결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웹 호스팅 사이트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질러를 통해서 FTP로 그 해당 호스팅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서 웹사이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부분 중에 일부를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배너 있죠? 이런 배너 부분부터 이 아랫부분에,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이런 테두리를 위에와 스타일을 최대한 맞추려고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플러그인 다뤘었죠. 여기서 안 쓰는 것들은 지웠고요. 예를 들면 로드 모어 버튼 같은 거는 디세이블드 처리했습니다. 팔로우 버튼이랑 같이. 그리고 레이아웃에서 패딩은 0으로 줬고요. 나머지는 스타일로 CSS를 제가 추가를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원래 여기가 레이아웃이 깨졌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폼, CSS로 이렇게 조절을 했고요. 그리고 홈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 부분을 살짝 수정을 했고, 스와이퍼 부분에 제가 이렇게 CSS 코드를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바일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놨고요. 인스타 피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짧은 15줄 코드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슬라이드에 있는 이 컨텐트 워크 슬라이드 있죠? 이 부분도 조금 수정을 했어요. 원래 이렇게 썸네일로 불러왔었는데 반응형 처리가 애매해서, 왜냐면 여기에 있는 이 썸네일을 그대로 가져오면 비율이 16대 9다 보니까 이 높이 폭을 고정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썸네일로 따로 불러와서 얘를 백그라운드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다시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인디케이터 처리도 해놨고요. 그리고 모바일로 갔을 때 이 좌우의 화살표를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와이프 가능하도록 해놨고요.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이 코드를 이해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이제 호스팅 사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호스팅 업체는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우선 저는 다톰을 사용할 건데요. 이 다톰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곳보다 훨씬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강의로 제작할 때 여기서 무료로 제공하는 호스팅이 있습니다. 최대 3개월까지 무료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3개월 이후에도 연장을 하게 되면 계속 연장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지하게 웹사이트를 운영하시려면 도메인도 필요하고 호스팅도 필요할 텐데, 이 다톰은 타 호스팅 업체에 비해서 조금 더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다톰 사이트에 들어와서 로그인 후 가입을 해주시고요. 이 위에 부분에 웹 호스팅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무료 호스팅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어요. 1개월 내 유료 전환 시 3개월 더 주고, 트래픽, 그리고 디스크. 물론 200MB, 트래픽이 300MB, 이거는 굉장히 적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저 정도도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신청하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이용 안내 동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서비스 제한 안내, 이 부분은 최대한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호스팅 신청을 빠르게 진행을 해줄게요. 여기서 웹 호스팅 설정 정보 있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작성하는 값들은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슈퍼노말이라는 이름으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비밀번호 입력을 해주고요. 여기에 CMS 자동 설치해서 설치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해보면 워드프레스라고 있죠? 여기를 꼭 워드프레스로 설치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 아래 관리자 아이디는 저희가 로컬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인증 코드도 일단 발송을 해줄게요.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었네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도메인 파격가라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도메인을 입력하고 얼마인지 찾아보시면은 연 얼마 이런 식으로 되게 싸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 이벤트도 쿠폰 이런 거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이다톰 들어가서
여기에 도메인 URL이 있죠. 뒤에 닷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창이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워드프레스가 바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뒤에다가 wp admin이라고 쳐볼게요. 네, 됐네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조금 전에 설정한 어드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주면 끝이죠. 이렇게 워드프레스가 설치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드민도 잘 들어와졌고요. 이제 FTP로 이 해당 호스팅 서버에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설치한 이 파일질러를 실행을 해줄게요. 이렇게 파일질러를 실행해줬는데요. 처음에는 되게 어렵게 생겨가지고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굉장히 간단한 툴입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들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고요. 가장 왼쪽 위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사이트 관리자라는 창이 뜨죠. 여기에서 새 사이트를 한번 눌러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저는 슈퍼노멀이라고 이름을 정해줄게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 값들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닷홈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상세 보기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래 내려보면 여기에 FTP ID와 조금 전에 여러분이 설정한 FTP 암호가 있죠. 그걸 통해서 연결해주면 되고요. 이 위에 부분에 주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supernormal.com.co.kr 그것을 이 호스트에다가 작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로그인 유형 같은 경우는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 비밀번호 묻기로 저는 사용하는 편입니다. 사용자는 슈퍼노멀이겠죠? 여기에 여러분이 적으신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결 누르면은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뜹니다. 그럼 여러분이 조금 전에 설정하셨던 비밀번호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성공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 목록초에 성공이라고 나오고 이 오른쪽이 이제 해당 호스팅 접속을 한 겁니다.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HTML이라는 폴더에 들어가면 조금 익숙한 폴더들이 나오죠. 우리가 워드프레스 설치하면 나오는 폴더죠. 여기서 WP 컨텐트를 들어가 줄게요. 그리고 테마스 들어가 줍니다.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제 업로드를 하시면 되는데요. 얘는 잠시 오른쪽으로 살짝 옮겨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슈퍼노멀이라는 폴더를 우리가 작업을 했었죠. 이걸 통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업로드가 돼요. 그리고 언제 업로드를 했는지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다시 돌아가서 어드민에 들어가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외모에 테마를 들어가 봅니다. 여기 오른쪽에 슈퍼노멀이라고 나와 있죠. 얘를 활성화를 눌러줄게요. 활성화가 됐죠. 이제 이 왼쪽에서 사이트 방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진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 배너 부분이나 여기 글도 없고, 그리고 아랫부분에 여기도 당연히 글이 없고요. 인스타 피드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 위쪽 메뉴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 설정했던 메뉴들이 다 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플러그인을 보시면 여러분이 설치했던 플러그인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글과 미디어,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커스텀 포스트 타입을 만들었던 것들까지 다 없는 상태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옮기게 되면 매우 답답한 상황이 이뤄지게 되죠. 이러한 단점이 있어서 처음에 우리가 로컬에서 작업한 파일을 전체 통으로 불러오는 마이그레이션을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FTP를 한번 연결해 놓으면 나중에 특정 스크립트를 살짝 바꿨거나 아니면 코드, 이미지 에셋 이런 것들을 업로드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번 통으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하는 건 좀 비효율적이니까요. 아무튼 연결까지 잘 해결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이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